야, 저거 봐봐. 누가 트럭에 스타링크 싣고 가고 있는데? 미친놈 아니야? 네, 눈치채셨죠? 사실 제 겁니다. 안녕하세요,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제대로 사용해 보려고 해요. 제가 23년도 12월쯤에 곧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다뤘었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났죠. 스타링크 홈페이지로 와보면 야, 드디어 한국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로밍 요렇게 두 개의 서비스가 있고, 요금제부터 한번 알아보면 우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64,000원짜리가 있고 87,000원짜리가 있어요. 둘 다 무제한인데 아마 이제 최고 속도 같은 게 좀 다를 것 같고, 한번 모든 플랜 볼까? 아, 로밍도 있네. 이 주거용은 가만히 한 군데 두고 사용하는 용도고요. 로밍은 캠핑카 같은 데 설치를 해가지고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로밍 50기가는 72,000원, 무제한은 14만원. 우선 한국에는 요금제가 요렇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눌러볼까? 아, 요게 비즈니스로 가 있구나. 사실 요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용이랑 똑같은데 그 네트워크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이 글로벌 프라이어리티를 봐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해상 및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금제가 이 비싸긴 하다. 제가 일본 쪽 계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다가 이제 0을 하나씩 더 붙인 수준이라서 뭐 평이한 것 같고.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치게 돼 있구나. 좀 한번 지도 볼까? 요게 바뀌었네요. 지금 이용 가능이라고 합니다. 요게 그 속도도 뜨거든요. 다운로드 속도 한번 보면 이게 아직까지 한국어 측정이 안 돼가지고 표시가 따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일본 옆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요 정도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운로드는 200에서 300메가, 업로드는 35에서 60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야, 넘어간다. 근데 뭐야, 가격이 58만원? 이 스타링크 스탠다드 키트가 따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요거 말고 플랜만 구매하는 게 역시 이미 스타링크 키트를 보려고 계신가요? 여기를 클릭하세요.를 누르면 아마 요금제만 구매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스타링크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스타링크가 양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원래 가지고 있던 계정에서 제 플랜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 구독에서 양도를 누르면 되는데, 아니 여기 위에 주소 변경하는 게 있는데 하면 되지 않나요? 요거 안 됩니다. 그 샀던 국가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해요. 아예 양도를 해야 되고, 저도 요건 처음 해보는데 한번 스타링크를 양도하시겠어요? 확인. 양수인 이메일 주소 1대1로 밖에 거래가 안 되네요. 한번 요렇게 제 다른 이메일로 변경을 하면 요 플랜이 없어지자마자 여기서 스타링크 양도 메일이 또 따로 왔어요. 얘를 누르면 활성화하면 그냥 바로 되는 건가 봐. 신기하다. 자, 활성화하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제 스타링크 시리얼 넘버가 입력이 되고요. 나머지는 요 웹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새 계정을 만드는 걸로 하고요. 여기도 주소 입력. 자, 주소 입력하면 당연히 여기 되겠지? 그치. 주거용 로밍 비즈니스 해상 요렇게 뜨고요. 저는 주거용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됐다. 87,000원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니까 스타링크 주문 확인됨 떴고요. 자, 새로 결제한 계정으로 왔고요. 자, 위치 서울 잘 찍히고, 플랜에 역시 변경도 마음대로 가능하고요. 자, 잘 된 것 같으니까 그럼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맞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예전에 샀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긴 한데 약간 옛날 스탠다드예요. 요즘 나오는 건 스탠다드 3세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평평하게 바닥에 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참고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거면 3세대처럼 모터가 없는 게 좋대요. 스탠다드 이외에도 미니,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다운로드 속도가 1기가도 나온대요. 그래도 안테나가 좀 비싼 것 같긴 하고. 자, 이렇게 근처 건물 옥상에 올라왔거든요. 여기 스타링크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참고로 얘가 해외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목교 전자상가님께 빌려 들어가지고 얘가 무려 탄자니아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작년에는 얘를 이용해서 이제 일본 계정인데 한국에서 접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스타링크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에서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밴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적절한 요금제를 쓴다면 그 나라에서 스타링크가 지원된다면 뭐 문제없이 되긴 하겠지만요. 역시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보조 배터리 가져왔고요. 이렇게 돼지코를 끼워서 너도 이렇게 딱 끼우면 오케이 됐고, 이제 요 안테나를 여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오케이 딱 결착을 시켜줬고, 얘가 이제 06이거든요 여기 안테나에서 인터넷을 받아서 얘가 다시 뿌려주는 건데, 여기 아래에 C타입이 있어서 이렇게 딱 끼워주고, 전원도 요렇게 딱 끼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알아서 하늘을 바라보게 알아서 각도를 조절하고 이제 요 앱에서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스탠다드가 요거는 이제 3세대거든요 근데 뭐 저는 2세대지만 아마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장애물 확인. 자, 허용해 준비됐다. 이제 카메라를 위로 향하게 해라. 요렇게 하늘을 스캔하라고 합니다. 자, 결과는 요쪽이 막혀 있다고 약간 일부 연결해서 끊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정확하게 360도가 뚫려 있어야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스타링크 와이파이가 떴고, 오케이 좋아, 페어링 성공. 됐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요 스타링크 업데이트가 자주 있는 편이라고 해요. 위성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 띄우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니까 방향 계산 중이라고 뜨고요. 야, 그리고 온라인으로 바뀌었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중이라니까 이거 기다리면서 노트북 세팅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노트북 세팅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고, 요 스타링크 자체에서도 속도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시작을 눌러보면 근데 UI가 되게 좀 이뻐졌다잉. 우선 다운로드 200메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100메가대 후반 정도로 유지가 되고요. 야, 그래도 100메가 이상은 꾸준히 뽑아주는 것 같고, 얘가 여기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모셔봐봐. 이거 재밌네. 그리고 업로드는 한 48메가, 대략 50메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업로드 속도가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거는 핑이거든요. 저는 핑도 되게 궁금해요. 핑은 43ms. 유선보다는 살짝 느리긴 하네요. 유선은 보통 한 자릿수 대가 나오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스타링크 앱 자체 기능으로 동일하게 테스트를 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다운로드는 살짝 줄어들었고 업로드는 살짝 올랐고, 뭐 큰 차이는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그냥 오차범위 내 정도가 아닐까 싶고, 역시 속도 벤치마크 안 해볼 수가 없죠. 우선 클라우드 플레어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다운로드가 42메가, 3메가 정도 나오고요. 업로드는 10메가. 근데 이게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위성이 계속 지구를 돌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60, 어떨 때는 뭐 150 이래버리니까 어떤 위성이 잡히는지, 위성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거 IP 조회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이제 정식 런칭했기 때문에 나라에 한국 IP라고 뜨고요. 그리고 여기 ISP가 SpaceX라고 뜨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상하게 벤치비는 속도가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벤치비는 한국 서버기 때문에 속도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도 넷플릭스 같은 곳은 300메가까지 나와주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이제 이 스타링크로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 가장 먼저 스팀 같은 거 다운로드 할 때 대용량 파일을 꾸준히 다운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리고 속도까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속도가 빨라. 다운로드가 90메가대를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100메가, 100메가 넘었어. 100메가 유선랜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자, 이제 관건은 요 정도 속도가 과연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중간에 안 끊기고 쭉 유지가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10분 정도 기다려봤는데 뭐 요렇게 약간 뭐 100메가대에서 한 60, 70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다운로드가 지속이 됐어요. 네트워크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발로란트를 할 거예요. 자, 가볍게 스파이크 돌격으로 할게요. 지금 한국 서버인데 핑이 80, 70ms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패킷 손실도 있기는 해요. 뭐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 지연 시간이 길어가지고 봐봐, 지금 또 늘어났어. 약간의 끊김이 있긴 있다는 거고. 오케이, 컷. 봐봐, 잡았어. 지금 이렇게 약간씩 끊기는 구간이 있긴 하네. 의외로 상당히 매끄럽게 잘 되기는 해요. 물론 이게 핑 때문에 맞을까 안 맞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끊긴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씩 끊기는 구간이 있긴 하네요.
아, 못 따라갔어 마우스가. 그래도 나름 꾸준히 80ms 정도는 유지하고 있기는 해요. 자, 날이 바뀌었죠. 제가 어제 밤까지 찍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요렇게 트럭까지 공수를 해왔습니다. 요 트럭에다가 스타링크를 설치해서 과연 움직이는 중에서도 인터넷이 잘 터질지 확인해 볼 거예요. 얘가 원래 움직이면서 사용하도록 나온 녀석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해외 양형들을 보니까 캠핑카 개조해가지고 얘를 그냥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요 스타링크 안테나를 여기 적재함에 넣어 놓고 이제 얘가 06이거든요. 여기서 인터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쭉 안까지 빼서 06이 자체는 안에 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와 가지고 인터넷을 여기 안에서 쏴주는 거죠. 움직이면서 말이죠. 그럼 이제 플랜도 바꿔줘야겠죠. 현재는 주거용, 그러니까 한 군데 고정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용도고, 이제는 로밍 무제한 요걸로 아마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바꿨다. 요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구독 플랜이 로밍 무제한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요렇게 안쪽으로 선을 넣어놓고 요 06기를 여기 안쪽에 이렇게 딱 잘 보이게 세워둘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행 중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꽉 감싸 매겠습니다. 또 기사님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전원은 들어갔고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면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얘가 알아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차 안에 들어왔고요. 스타링크도 온라인 확인이 됐고, 제가 또 속도 체크하려고 서버를 하나 받았어요. 한국 서버고요. 그리고 여기 IP 정보에 스타링크까지 잘 잡혀 있고, 하지만 제가 요거 테스트 먼저 하기 전에 이렇게 일단 모바일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먼저 5G 속도 참고차 보여드리면 속도가 500메가대 후반 570메가 정도 나오고요. 한번 핑도 확인해 볼까요? 핑 같은 경우에는 40ms 후반 50ms 요 정도 참고차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스타링크 속도 한번 확인해 보면 요게 정지된 상태거든요. 자, 다운로드 속도 200메가 중반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면 난 빠른데? 하지만 제가 더 궁금한 거는 핑이거든요. 자, 핑도 한번 확인해 보면 핑은 확실히 약간 높네. 100ms 중후반 200ms까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역시 위성이다 보니까 등락폭이 있네요. 그러니까 100ms 중반까지 나오다가도 200까지도 찍기도 하고, 어쨌든 요 상태 제가 LTE까지 종합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LTE보다는 의외로 괜찮고요. 약간 5G 절반 정도의 느낌? 일단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꽤 균일한 속도를 보여줘요. 자, 우선 시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면 한쪽은 5G, 한쪽은 스타링크,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속도 체크를 눌러서 평균 값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다운로드 그리고 핑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우선 속도가 근데 5G가 잘 나오긴 한다. 근데 의외로 스타링크 쪽도 꾸준히 속도로 뽑아주고 있어요. 괜찮은데? 이게 뭐 빨리 안 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의외로 안정적이야. 우선 5분 동안 평균 다운로드 속도 200메가가 나오고요. 참고로 5G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한번 핑까지 확인해 볼게요. 핑도 5분 동안 평균 값을 잴 거예요. 중간에 확 튀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그래서 이동 중에서의 속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고요.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차이도 하늘이 계속 뚫려 있어서 그런가? 의외로 차이가 없었고, 다만 스타링크는 터널 들어갔을 땐 아예 안 터지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속도가 나왔어요. 특히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200메가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줬고, 핑이 약간 튀는 게 있던데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튀는 것도 튀는 거리와 완전 거의 끊기다시피 하다가 다시 잡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공인 IP가 최근에 변경되었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일부 애플리케이션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요것 때문에 한번 끊긴 건가 봐요. 여기선 뭘 해볼 거냐, 여기 스타링크 06기를 두고 얼마나 멀리 신호가 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가 경기도 화성시거든요. 우선 여기서 속도가 200메가 중반대 정도 나오고요. 좀 더 올라가는데? 우선 한 요 정도에서 안정화가 된 것 같으니까 서서히 뒤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실시간 할 거고, 제가 미리 지정해 놨거든요. 자, 5m에서 속도 유지되고요. 이제 밑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10m 지나도 280메가 뭐야, 안 줄어들었어. 자, 그리고 더 뒤로 가서, 자, 쭉쭉쭉쭉쭉 뒤로 가도 이거 직진성이 좀 대단한데? 지금 15m까지 왔는데도
속도가 안 떨어집니다. 공력의 속력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잠깐만, 약간 측면으로 가볼까? 이렇게 측면으로 뒤로 이동하면서 가보면 그래도 속도가 유지가 돼요. 저 뒤에 차량 보이죠? 지금 거의 20m 거리에다가 직진도 아니고 살짝 꺾었는데도 속도가 유지가 돼요. 야, 저 공력의 성능이 좋네. 혹시나 싶어서 뒤에서도 채로 측정을 해보고 있는데도 속도가 크게 안 줄어드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 정식 런칭한 스타링크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그 사이에 뭔가 위성이 더 늘어났으니까 속도가 빨라졌다던가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사실 공식 속도 자체가 다운로드 135메가, 업로드 40메가이기 때문에 스타링크 서버 기준 그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의외로 꾸준히 안정적인 속도를 뽑아줬고 게임도 핑이 중요하지 않은 뭐 RPG, 솔프를 한다던가 하면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이제 국내 B2B 사업도 진행이 되는데 SK텔링크에서 선박에 스타링크를 판매하고 롯데 월드타워도 도입되어가지고 단절이나 재해 때도 건물 컨트롤할 수 있게 한다고.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은 2026년부터 모든 기체에 스타링크를 단다고도 해요. 제가 해외에 스타링크 지원하는 비행기를 타서 유튜브 라이브도 했었는데 요것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사실 대부분이 한국인들에게는 뭐 바로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이야 뭐 돈만 주면 KT가 바로 앞에 전봇대도 놔주니까. 다만 오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선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정부나 통신 3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소징하시는 분들이 뭐 신념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시도 참 좋아해요. 뭐 스타링크 꾸준히 다뤄왔었고, 또 슈퍼스타는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한다 하잖아요. 머스크 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